새 정부에요. 그 대표단이 지난주에 일본에 다녀왔죠. 정책협의 대표단이라고 해서 이름도 좀 어려운데, 글쎄요. 그래서 일본과의 그 관계 개선, 드디어 관계 개선이 되겠구나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제일동포 분들께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어느 정도 계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상인들, 아, 네. 예, 그 기대를 좀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요, 우리가 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깨름직합니다. 왜냐면 그 뭐 일본의 그 위 지도부에서 그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무슨 그 우리랑 어떤 뭐라고 할까 좀 조금이라도 양보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가서 엉뚱한 또 제안이나 엉뚱한 합의나 이런 걸 또 해갖고 와서 골치 아프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교수님께서는요. 그런데 이러한 예.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이번에 간 대표단들이 그 이번에 가서 뭐 총리는 물론이고 뭐 외상, 뭐 경제산업상, 뭐 방위상 그리고 뭐 아베 음, 심지어는 스가까지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환대를 받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뭐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러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찜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일본의 자세 전환이 어떤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배경이 또 있다고 하십니다. 예, 그게 뭔지 교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그래서 키시다 총리가 왜 한국 대표단을 만났는지, 음, 이게 가장 핵심이죠. 예, 네네. 뭐 다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4월 26일이죠. 키시다 총리는 한국 대표단을 25분간 면담했습니다. 이게 그 직전까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 근데 그 앞에서 외상이라든가 방위상 그리고 경제산업상을 만난 한국 대표단의 그 자세를 보고 키다도 만나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를 보고, 네네. 예,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 일본에서 그런 보도가 좀 나와 있는 거죠. 예, 진상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한국 대표단은 윤석열 당선인의 친서를 기시다에게 건넸습니다. 음, 마타 뉴스에도 나왔고요. 그 진서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는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재밌는 이야기는 이 기시다하고 면담이 끝난 이후에 한국 대표단들은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총리 관저에서요, 네네네. 예, 그거는 상당히 이상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나중에 나온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음, 한국 대표단들에게 그 밖에 있는 기자들하고 음, 인터뷰하지 말라. 아하, 그러니까 이 회담 내용이 금방 그 공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 이러한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금방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러면 뭐 언제 공개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음, 네, 그 이상은 강요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예, 일단 특히 거기서는 한국 기자들도 있었지만 일본 기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 일본 기자들에게 금방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음, 취지였다고 합니다. 예, 네.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뭐 크게는 한일 공동 이익을 실현하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러한 의견 일치가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그 속 단장이죠. 단장으로 갔으니까 예. 지금 뭐 왼쪽이 기시다 총리고요, 오른쪽이 정진석
이번 그 대표단 단장이죠. 예, 국회 부의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오히려 도쿄에 있는 한국 특파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거기까지 그 돈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분이 한 얘기입니까? 네, 한일 그런 공동 것입니다. 이익 실현 노력으로 의견의 일치를 봤다. 네네. 예. 뭐 그 일본 뉴스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일본 쪽에서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키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예.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한미일의 관계 강화 이거는 늦출 수가 없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네. 얘기를 했죠. 예. 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일본은 1965년에 한일 기본 조약이나 그런 그때 국교 전상화 때의 예. 관계를 토대로 하여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기존의 그런 자세를 계속 견지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맺었던 한일 협정, 예. 청구권 협정을 중심으로 그것을 바꾸지 않겠다. 예. 그래서 특히 그 간제징용 문제, 현금화 문제가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한국에서 좀 양보해 달라.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사실. 사실 양보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 전진석 그 부의장이 그 말에 대해서는 현금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예. 한국에 돌아와서 더 이야기를 했고요. 음. 그리고 또 이 문제 해결에는 한국만으로는 못한다. 일본 쪽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진석 국회 부의장이 더 확실하게 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가서 현금화를 절대로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큰일 나죠. 예. 그러니까 그 위안부 문제, 간제징용 문제, 독도 문제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네, 위안부 문제에 있었어도요. 크게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정권이 바뀌어도 어떻게 바뀌어도 이 부분은 우리가 새 정권이 어떻게 네,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새롭게 얘기죠. 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지 않습니다. 예. 예, 특히 아베 신조 전 총리도 만났고 아베 전 총리가 위안부 합의 그것을 한국이 파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파기하지 않았고요, 한국은. 그거는 일본 쪽에 좀 그 프레임을 씌우는 예. 그러한 이야기이고 그 키시다 전 총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나 전진석 그 단장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뭔가 국제적인 합의로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러나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한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그 준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다 예.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은 그 문재인 정권이 계속 해왔던 이야기예요. 네, 문재인 정권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뭔가 문제가 국제적인 합의로서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러나 정식 합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네네,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이번에. 예. 자, 그러면 무엇을 합의를 하냐? 어디에서 한일 관계의 그 개선을 그렇게 가져오느냐? 예. 이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어디서 될까요? 들어갈까요? 교수님한테 다시 여쭤봐야 되겠는데 어디서 들어가야 될까요? 그래서 예,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예. 이거 정말. 네, 그러나 예. 이번에 키시다까지 만났다라는 것은요. 예. 보통 그 각국의 산식으로는 예. 아직 출범하지 않았던 그 상대방의 정부의 대표단은 그렇게
그 전사이 만나지는 않거든요. 예. 음.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는 예. 미국 쪽에 그냥 보좌관이 나와서 만나준 거잖아요. 그렇죠. 백악관 보좌관이 예, 나왔죠. 그렇죠. 예. 대통령이라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상까지 나와서 25분이나 이야기했다라는 데는 상당히 많은 반대도 있었어요. 일본 안에서. 예, 예. 한국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 그 잘못된 메시지라는 것은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일본이 필요하니까 일본 측에서 양보를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럼. 갈 수도 있겠죠. 네네. 음.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잘못된 메시지가 아니라 그대로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그 열쇠는 역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아하. 한미일 그 안보 강화 이것이 더 강화해야 되고 늦출 수가 없다. 이 예. 말에 힌트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수님께서는 생각을 해요. 오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새로운 어떤 변수가 떠올랐다. 굉장히 예. 많이 그 그런 만들어줬다.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군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일본이 상당히 급해진 거예요.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뭐 전리 시절에는 절대 한국하고는 뭐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아베 전 총리까지 나와가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라든가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되게 지금 일본 상황이 되게 좀 웃기는 게 현재 지금 우리 그 주일 한국 대사가 강창일 대사인데 작년 1월인가에 부임을 했거든요. 예, 그렇죠. 아직도 총리는커녕 외무상의 얼굴도 못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 대사를 예. 제쳐놓고 그렇죠. 이번에 예. 사실 그 지금 그 정식적인 전부대 정부의 장군은 대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예. 일본은 그것을 하지 않고 대표단을 통해서 어떤 그 의사 교환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특수하기도 하고 이례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요 또 우리 이 대통령 당선자가 주한 일본 대사를 2번이나 또 만났어요. 네네. 이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일본 쪽에서 예. 이제 새로운 정권하고 좀 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일본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한국에서도 이제 그 전진석 단장이 돌아와서 또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정권이 출범되면 금방 예. 아주 빨리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예, 우려가 되기도 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이거 한일 관계가 전산적으로 좋아진다고 하면 그냥 반영할 만한 것이지만 예. 그러나 우리의 국익이나 전체성을 훼손시키면서 굴복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예. 이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우리 그 국민 부분, 입장으로서는. 그 부분을 예.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예.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새로운 변수가 뭔지 새로운 본격적으로 한번 변수는요. 들어가 보죠. 예. 예, 현재 그 일본에서는 그 자위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고 그 러시아가 홋카이도까지 자기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홋카이도 가까이에서 미사일도 러시아가 예. 발사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자위대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요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처럼 미일 합동 연습은 항상 해 왔습니다. 예. 네,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의사소통 문제라고 지금까지도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의사소통. 그러니까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그 부분. 예. 그러니까 오히려 요새는 미국 쪽에서 일본어를 공부를 한다고 해요. 정말입니까? 예, 정말이에요. 이것은 그 한국의 그 장군이었던 분한테 들었습니다. 네네, 그건 실제로 그렇다. 그 콧대 높은 미군들이 그 외국어를 배운다는 게 잘 저는 그
믿기가 어려운데요. 그렇게 예. 쉽지는 않아요. 일본어는 또 어려운 그 소양인들에게는 어려운 언어이기도 하고요. 예. 자, 문제는 또 이그 미일 안보 조약이라고 하잖아요. 예. 미국이 일본을 지켜주고 미일 동맹이 되어 있는 미일 안보 조약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게 1960년 1월인데요. 아베 신조 일본 전 예외 할아버지 키시 노부스케가 촌이었던 그때의 미일 안보 조약이 소면되고 물론 45년에 한번 52년에 한번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개정된 미일 안보 조약 이때 소면됐고요. 예. 현재까지 62년 정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현 미일 안보 조약에 서명한 사람은 아베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30만 명에 달하는 그 시위가 일어나 가지고 그 1945년 이후 예. 일본 전치사상 최고의 시위였죠. 일본에도 30만 명이 시위를 하던 그런 시절이 네, 있었습니다. 네, 30만 명이라고 일컬어지고요. 그러니까 그 안보 투쟁이라고 해가지고 예. 당시 자 이게 뭐 미일 안보 조약인데 자 그러면요 뭐가 문제냐? 요새 그러니까 홋카이도에 러시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예. 또 그 이전에 남쪽에 있는 센카쿠요르도에 중국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그 전쟁의 하들이 낮아진 것이 우크라이나 침공이기 때문에요. 그게 일본에서 걱정하는 거죠. 일본이 정신 없겠네요. 북쪽에는 러시아, 남쪽에는 중국. 그러니까요. 예, 다 자기들 다 예. 정치가 훨씬 더 큰 강대국들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도 사실상 그 북한이 있고 예. 중국도 있잖아요. 그러나 일본도 이게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예. 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이게 센카쿠요르도 조도입니다. 예. 네, 센카쿠요르도 조도층의 그 가장 큰 섬인데요. 이 센카쿠요르도에 중국이 침공해 올 경우를 일본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거의 침공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중국의 그 나라의 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그 일본 쪽에서 말하는 영해를 침범하고 있고요. 소위 뭐 순시선 뭐 이런 네네네. 애들이요. 매일 같이 그러니까 예. 토크도하고 비교하면 토크도에 일본패가 나타나는 것은 거의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2해일이 밖에 예. 나타나는 것입니다. 3일에 한 번 정도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센카쿠요르도는 일본이 말하는 센카쿠요르도의 그 영해로 보이는 그런데 거의 매일 같이 오솜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콘손 예. 다 들어온대요. 와서 빙빙 돌고 이렇게 예. 가는군요. 예. 그리고 센카쿠요르도의 거의 그 상공에는 중국의 그러니까 조개기라고 있잖아요. 초계기. 조개기하고 같은 비행기가 매일같이 날아다니고 예. 그것만 보면요. 세계 사람들은 센카쿠요르도가 중국 곳인지 일본 곳인지 모른대요. 예. 이 섬에 자위대가 주둔하고 있습니까? 자위대가 가까이에 있죠. 물론 그 상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주변에서 그럼 뭐 그 보고 있는 똑같이 거죠. 이제 자위대 배가 돌아다니겠네요. 예. 그리고 중국 곤손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서 그 현상만 볼 때 예. 어느 쪽의 연도인지 모른대요. 예,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 토크도하고 비교하면서 예. 오히려 일본인들이 많이 합니다. 전문가들이.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센카쿠요르도에는 어떤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예, 시설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토크도처럼 시설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논의도 있어요 요새.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센카쿠요르도에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태가 일어났을 예, 때. 예. 미일 안보조약 제5조가 일본 센카쿠요르도 일본 연도라고 일본이 주장하는
그 생각으로 지켜준다고 그래요. 예. 자, 이 제5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국의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의 헌법상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미일이 공동의 위험에 대조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자, 여기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자국의 그러니까 양극이죠. 헌법상의 규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헌법을 보면 예. 미국이 뭔가 전쟁을 시작할 때는 그 개정 결정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네. 결정하는 게 먼저 의회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네, 의회라는 거죠. 한국에서 말하면 국회입니다. 예. 국회에서 다수결로 전쟁하는데 개정하는데 이게 우리는 찬성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마지막에 그 대통령이 승인하는 거죠. 예. 혹은 거부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생각결도를 그 충분히 침공해 버리면 이것은 존재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유사시에 바로 미군이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본국에 있는 그 본국의 연방 의회에서 개전 결정을 해야지만 네, 본격적인 전쟁은 예. 시작할 수가 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그 조그만 예. 그 준도를 갖던 것은 그 어느 정도 개입할 수가 있지만 예. 그러나 예를 들면 생각결도를 완전히 충분히 점령했다. 이때는 이거 전쟁해야 돼요. 예, 다시 생각결도를 그 달항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결정은 의회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미군이 있지만 그렇게 그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때는 예. 그 미국 본토의 의회가 예. 먼저 어떻게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좀 못해요. 어렵다는 거죠. 예. 예. 이것을 그 일본의 군사 전문가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일본 안에서 즉 말하는 이야기가 생각으로도 같은 조그만 나라를 위해서 예. 그 미군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조금 아하.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도 드네. 미군한테 있어서 일본한테는 중요하지만 네네. 미군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섬일 수 있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예. 예, 그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그냥 개입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군사적인 지원도 하고 그렇죠. 기타 그 무리자 지원도 하지만 예. 미군은 아직 그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나토에 가입해 있지 않으니까 예. 우크라이나에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예. 것입니다. 이러한 협정 조약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 의회가 결정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그 생각외로도 사태가 미국에 있어서도 위험이다.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 인식을 안 하죠. 그 뭐 미국 본토에서 한참 뭐 한참. 떨어져 있는 그 작은 섬이기 때문에 생각외로도가 있는 것도 몰라요. 예. 미국 사람들이. 아니 그 생각구 열도가 없어도 이미 오키나와나 뭐 대만이나 뭐 이런 데 네. 충분히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군 그렇죠. 기지는. 왜 그것을 충분하지 않으냐 그렇게 그 생각할 수도 예.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식으로 개입한다고 하면요. 지금 그 중국이 그런 식으로 그 매일같이 침범하는데 미군은 가만히 있잖아요. 아하, 그러네요. 네. 예. 이거 좀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같은 이야기인데, 자 요새 그 홋카이도는 러시아 것이다. 홋카이도군요. 일본 예. 맨 위에 있는. 예, 그렇죠. 그 예.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 이후 많은 그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이 혹시나 홋카이도에 러시아가 침공해 오를 때라는 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그런 상황 아니지만 그러나
침공해 오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냉전 시대에는 그 당시 소련의 침공에 대비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 이후 그러한 대비 태세를 풀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 두 가지 루트로 홋카이도에는 들어온다. 두 가지 루트로. 루트로. 예. 북쪽에서 그러니까 사하린에서 홋카이도 북쪽까지는 42km. 아유 42km면 뭐 얼마 안 되는데. 네네, 예.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부산에서 대마도까지가 50km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그거보다 네. 오히려 더 가깝네요. 그렇죠. 예. 대마도에서 부산이 잘 보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아마도 여기 와카나이라고 했어요. 예.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서 사하린이 보일 거예요. 아, 사할린이 보일 겁니다. 지금 완전히 러시아 영토. 러시아 영토이고. 예. 사하린 쪽에서도 와카나이가 아, 그렇겠죠. 예. 보일 곳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그 북반 네개 섬 그리리오르토 쪽에서 오른쪽? 예. 오른쪽에서 크나실이라는 현재 거기에 그 군사 시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예. 네. 그리고 크나시리의 조금 위에 있는 에토로프라는 섬에서는 미사일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러시아군이요. 러시아군이 예. 이 두 가지 루트로 삿포로라는 이 지도에서는 왼쪽에 홋카이도의 중심지죠. 그곳을 향해서 온대요. 네. 이러한 그 곡선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급한 게 일본 쪽도 상당히 급합니다. 이런 면에서요. 그래서 뭐 생각구는 몰라도 그런데 생각에 정말 홋카이도에 러시아군이 이렇게 밀고 내려온다면 이건 정말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전면전으로 큰 일일 것 같습니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미국도 이때는 의회에서 승인할 것이다 예. 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때까지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렇죠. 아, 여기 미군이 온다고 해도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예,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나와야 되고 예. 대통령이 또 승인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주일 정도는 자위대가 버티어야 한다라는 일주일이요? 것인데 예. 지금 자위대의 상황에서는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위대 믿을 수 없다고. 믿을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 일본에서 볼 때 한국군이 매력적일 거예요. 굉장히. 아, 예. 이런 이야기 전에 했는지 아니요, 몰라요. 이런 얘기 하셨나요, 교수님이? 예.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아, 그래요. 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항상 그 한반도에 무슨 그 유사시에 일본군이 뭐 자위대가 그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만 했지 한국군이 홋카이도에 가고서 일본군을 위해서 대신 싸워준다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나 한미일 군사 협력으로 가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되면요, 그런 개념이니까. 아하. 저번에도 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아무튼간에 일본은 지금 급해요. 자위대를 어떻게 훈련할 수가 없어. 한계가 너무 커요. 아니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제 서서히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은 기시다가 왜 만나줬냐? 네, 기시다가 대표단을 만나준 이유는 이러한 제약의 상황에 결국은 한국군이 필요하다. 거기까지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네. 아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일본 언론이나 뭐 일본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은 한국군의 이야기는 안 하죠. 그렇습니까? 하면 좀 전체적으로 큰일이 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하죠. 자,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그런 시대가 그래도 조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의리로서도 유연한 자세로
있어야 되지만 예. 그러나 모든 게 국익을 위해서 그거는 일본을 위해서 움직이면 절대 안 되고요. 예. 네. 한국의 국익에 맞게 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될 텐데 네네 말입니다. 그거는 문재인 예.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비를 많이 사용했고요. 예. 예, 군사비를 굉장히 많이 늘려놨죠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이. 예. 윤석열 정권이 예. 어떤 식으로 이 어려운 난제를 풀어나가는지 우리는 항상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예. 그 네네. 일본한테 그런 그 절박한 그런 또 사정이 있었군요. 네, 사정이 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본하고 또 동맹을 맺어가지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인데. 러시아는 한국을 또 되게 좋아해요. 예. 예, 그렇습니까? 예. 뭐 일본은요. 예. 그 러시아에 있는 일본 외교관들 있잖아요. 예. 거의 다 지방해 버렸거든요. 이번에 러시아가. 그랬죠. 8명인가. 이번에 예, 그렇죠. 한국은 그런 소식이 없잖아요. 예, 이것은요 러시아가 더 전통적으로 한국을 좋아하기도 해요. 예. 일본하고 좀 다르거든요. 사실 우리가 러시아하고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크게 싸운 그런 경험이 있나요? 뭐 없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예. 자, 지켜봐야 네, 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뭐 자위대를 한반도로 불러들여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럴 수 있다는 사람이 이번에 또 청와대로 들어가서 음, 아주 걱정이 또 그렇죠. 됩니다. 또 한국군이 또 홋카이도에 가는 것도 있으면 안 되고요. 예, 뭐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자,